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애청자입니다. 얼마 전 친정을 무시하는 것이 취미였던 시모를 통해 남편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고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제 인생에서 역대급 통쾌함을 선사해 주었던 이혼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금전적으로 비교적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늘 열심히 사는 부모님은 운이 따르지 않았는지 가난한 편이었고, 그렇기에 뭐든 열심히 하는 좋은 습관이 생겼죠. 그렇지 않으면 하염없이 뒤처지기만 했으니까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무난한 청소년을 보냈고 대학교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죠. 장학금을 받지 못했더라면 꿈도 못 꿨을 대학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취업도 바로 할 수 있었어요. 운이 좋았죠. 취업을 하고 나니 여동생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와 같은 길을 따라 걷고 있는 동생이요. 동생은 장학금을 위해 공부만 하기에도 버거울 텐데 틈틈이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었고 그게 항상 눈에 밟혔죠. 그래서 취업을 하고 제대로 된 월급을 받게 된 후에는 여동생이 공부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고요. 동생이 우수한 성적으로 동생이 졸업할 무렵 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동생을 도우면서도 조금씩 모은 적금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뒀던 상여금으로 혼수 정도는 제 힘으로 해갈 수 있었죠. 남편과 결혼 이야기를 나눌 당시 남편에게 한 가지 부탁한 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친정과 여동생에 대해서였는데요. 오빠, 나 결혼하기 전에 할 말이 있어. 어? 뭔데? 오빠 알지? 우리 집 조금 힘든 거. 물론 우리 부모님이나 내 동생이 나한테 도움 구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아주 만약에 부모님이나 동생한테 곤란한 일이 생기고 만약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라면 난 도움을 주고 싶어. 내가 오빠랑 가정을 이뤘다고 해도 말이야. 당연한 걸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물어.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내가 먼저 나서서 할 수 있는 선에서 다 도와줄 테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 나 너랑 결혼하는 이유 중 하나가 네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은 것도 있어. 항상 뭐든 열심히 하는 네 모습이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해서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나하고 결혼해서 행복해질 생각만 해. 내가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물론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한 약속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요. 그땐 밤하늘의 별도 따다 줄 거라 한다는데 이깟 약속이 저한테나 중요하지 남편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거란 것도요. 하지만 의미 없는 약속이라도 저렇게 말하는 남편의 마음만큼은 진심일 거라 믿었죠. 그렇게 남편을 믿으며 결혼했고 우려와는 달리 결혼 이후 동생은 스스로 뭐든 잘 해내어 주었네요. 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펙을 쌓았고 제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동생이 평소에 원하던 곳에 입사를 했고요. 축하할 일이었지만 동시에 고민스러운 문제도 생겼죠. 친정과 동생 회사까지의 거리가 멀었고 도저히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가 아니어서 자취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보증금 1,000만 원이라는 꽤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동생은 그간 아르바이트를 한 돈으로는 학원을 다녀서 모아둔 돈이 너무 적었고 친정의 도움을 구하기엔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저도 부부 공동 돈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모은 돈은 전혀 없었기에 남편에게 상의를 하게 되었네요. 여보, 이번에 우리 지우 입사한 거 알지? 알지. 거기 들어갈 거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기특하다 정말. 기특하긴 하지. 그런데 당신도 알다시피 친정이랑 회사랑 거리가 꽤 되잖아. 그래서 회사 근처에 자취해야 하는 상황인가 봐. 그래? 그러면 해야지. 어떻게 입사한 회사인데 거리 때문에 포기할 순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보증금이 많이 부족한가 봐. 그래서 내가 그 돈을 좀 해주고 싶어. 1,000만 원 정도. 뭐? 1,000만 원? 그 돈을 왜 당신이 해줘? 당신 돈 있어?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우리 같이 넣는 통장에
한 달 쓸 용돈 빼곤 다 넣었는데. 그러면 혹시 부부 돈 건드릴 생각은 아니지? 절대 안 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당신 동생 돕는 일 했어? 남편이 했던 말이 있었으니 전혀 기대가 없었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남편이 흔쾌히 도와주면 참 고마울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의찮다면 개인 대출이라도 받아 도와줄 생각이긴 했어요. 그런데 사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저렇게 날 세워 완강하게 싫다고 하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부 돈이라고 해도 엄연히 제 돈도 있는 것인데 마치 자신 소유라는 듯이 말하니 화까지 났고요. 그 돈 당신 혼자 모은 돈 아니고 내 지분도 있는 돈이잖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돈이니 내 마음대로 쓸 거라고 우길 생각은 애초에 없었지만 그래도 당신이 말을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섭섭하지 않겠어? 당신이 섭섭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그 돈 급할 때나 큰 돈 필요할 때 쓰자고 차곡차곡 모은 돈인데 내 입장에선 당신 동생 자취방은 급한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해주고 싶으면 당신 힘으로 당신이 알아서 해줘. 그것까진 막지 않을 테니까. 생각했던 것과 결론은 비슷한데 과정은 왜 이따위인지 정말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때부턴 말이 곱게만 나가지 않더라고요. 당신이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당신 진짜 실망이다. 언제는 이런 일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돕겠다고 하더니 이게 먼저 나서 돕겠다는 사람의 모습이야? 아무리 결혼하기 전엔 뭐든 다 해준다고 호언장담한다지만 이건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잖아. 그때 그 모습은 다 연기였어? 그냥 어떻게 해서든 결혼부터 하려고 지어낸 모습이었어? 그게 언제 한 말인데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어? 이래서 여자들한테 무슨 말을 못한다니까.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당신이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땐 진짜 뭐든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런데 지금 막상 주려고 하니 아까운 걸 어떡해? 해? 아까워? 그래, 뭐 알겠어. 아까울 수도 있겠지. 그런데 당신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앞으로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거야. 사람 일이라는 거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혹시 알아? 당신도 나한테 이런 부탁하게 될 날이 생길지. 그때 가서 아무리 부탁해도 국물도 없을 테니까 딴소리나 하지 마.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라. 우리 집은 당신 집이랑 달라서 그 정도 돈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가난한 저의 집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시댁이긴 했어요. 시부는 교수직을 하다 퇴임한 상태이고 남편은 박사 학위까지 따고 지금은 연구원으로 일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것도 있어요.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 아닌데도 저렇게 치사하게 구니 말이에요. 남편은 제 말에 콧방귀를 끼며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했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사람 일이란 말을 떠올리며 두고 보자고 생각했어요. 결국 기분만 기분대로 상한 채 혼자 힘으로 1,000만 원을 마련해 동생에게 주었네요. 동생은 그 돈을 첫 월급 받는 순간부터 되갚기 시작하더라고요. 첫 부부싸움을 하고 난 후 그렇지 않아도 박사 아들보다 덜 배웠다고 틈만 나면 저를 무시하던 시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이제는 친정까지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입사한 남편이 시모에게 쪼르르 달려가 모든 걸 고에 바친 결과였죠. 아니, 무슨 집에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시집간 딸이 돈 걱정을 하게 만들어? 너 시집 오면 친정하고는 끝이란 건 모르니? 언제까지 네 친정 돕고 살 거야? 하여튼 네 친정 부모님이나 네 동생이나 염치들이 없어? 어머님, 남편이 어떻게 말을 전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결혼하고 한 번도 친정 일로 돈 쓴 적도 없어요. 다른 도움도 준 적 없고요. 그리고 제가 여동생한테 해준 그 돈 돌려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동생이 자기도 돈 번다고 다달이 돈 넣어주고 있으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제 가족들 남한테 해되거나 염치 없이 산 적 단 한 번도 없으니까요. 어머, 자기 가족 흉 좀 봤다고 눈 동그랗게 뜨고 말 대답하는 것 좀 봐. 이런 말이 듣기 싫었으면 애초에 그런 말이 내 귀에 안 들리게 했어야지. 네 친정 식구들 때문에 우리 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 진중한 우리 아들이 나한테 전화와서 1시간 넘게 하소연을 했겠어? 하여튼 너 우리 아들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아도 연구소에서 힘든 애를 집에서까지 힘들게 하지 말라니 말이야. 다른 건 몰라도 군소리하지 않고 내조 하나는 잘하겠지 싶어서 결혼 허락했더니 이건 뭐 집도 가난해, 진정에서 치는 사고 수습하느라 내조는커녕 내 아들 스트레스만 주고 진작 내가 반대해야 했어. 그러게요. 저도 남편이나 시댁이나 이딴 인성인 것 같았으면 그때 남편이 결혼하자고 울고불고 매달리든 말든 그냥 결혼까진 안 했을 텐데요. 처음으로 어머님이랑 저랑 마음이 통했네요. 뭐야? 너 내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너한테 매달렸단 거야? 그리고 인성? 대학밖에 못 나온 주제에 어디 감히 내 박사 아들한테 인성을 논해? 박사면 뭐하나요? 자기가 뱉은 말도 못 지키는데. 어쨌든 여동생 일로 전 시댁이나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 전혀 없으니까 괜히 여기까지 오셔서 트집 잡지 마세요. 평소엔 네 어머님하고 대답만 하던 제가 이렇게 따지고 드니 시모도 적잖게 당황한 모양이더라고요. 얼굴까지 붉히며 집으로 돌아가 버렸으니까요. 시모와 그렇게 다퉜단 이야기는 남편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래서인지 남편은 더욱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뒤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저만 보면 싱긋싱긋 웃으며 다가오더니 어느 날은 회사 앞까지 찾아와 기다리더라고요.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은 당신 모시러 왔지. 퇴근할 때 버스에 사람 많아서 힘들다고 했었잖아. 오늘따라 그 말이 생각나서 일찍 끝내고 데리러 왔어. 웬일이래? 힘들다고 그렇게 말할 땐 들은 척도 안 하더니. 너무 속상해서 가만히 있었을 뿐이지 다 듣고 있었거든. 우리 오랜만에 외식하고 들어갈까? 들어가서 저녁 준비하기 힘들 거 아니야. 마음대로 해. 난 상관없으니까. 당신 아직도 화났어? 그러지 말고 풀어. 나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당신한테 미안해하고 있어. 그땐 우리가 조금 심했어.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었는데. 나도 그땐 좀 예민해져 있어서 말이 좀 심하게 나갔어. 앞으로는 조심할게. 그러니까 화 좀 풀어. 이미 실망감이 너무 컸던 터라 이런 말도 크게 와닿진 않더라고요. 그저 갑자기 변해버린 남편의 행동이 의아할 뿐이었죠. 그리고 그 의문은 일주일도 되지 않아 풀리게 되었습니다. 여보, 바빠? 이야기 좀 할 수 있어? 말해. 왜? 무슨 일 있어? 큰일은 아니고 우리 엄마 급하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가 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돈으로 수술비 좀 해줘도 될까? 수술이라고 하니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 지나친 친절을 베푸는 시모와 통화를 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말은 없었거든요. 거기에다 시댁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큰 수술이면 우리 돈까지 필요한가 싶어 아무리 싫은 시모라도 걱정이 다 되더라고요. 뭐? 수술? 무슨 수술인데? 어머님 많이 아프셔? 며칠 전에 통화했을 때만 해도 괜찮으신 것 같았는데. 여보, 일단 진정 좀 해. 누가 보면 우리 엄마 아니고 당신 엄마인 줄 알겠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니까 일단 진정 좀 해. 그래? 그러면 다행이고. 그런데 어디가 얼마나 안 좋으시길래 수술까지 하셔.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 좀 해줘. 그게 사실은 우리 엄마 젊을 때 쌍꺼풀이랑 코 수술했었거든. 그런데 이번에 재수술이 하고 싶은가 봐. 들어보니까 성형에도 유행이 있다며?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유행에 민감한 거. 그래서 이번에 병원 가서 견적 좀 받고 왔는데 재수술이라 금액이 많이 나온다고 나한테 돈 좀 달라고 하시네. 우리 통장에서 줘도 되지? 맥이 탁 풀리며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었네요. 고작 성형수술인 줄도 모르고 걱정했던 제가 한심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보증금 1,000만 원에 덜덜 떨던 그때 사건이 떠오르며 후회하지 말란 제 말에
콧방귀 끼던 남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죠. 부부 돈으로 내 동생 살집 보증금 해주는 건 절대 안 돼도 어머님 성형수술 비용 해주는 건 되는 모양이네. 어? 이미 다 지나간 일을 왜 또 떠올리고 그래. 그땐 내가 진짜 미안했다고 사과도 했잖아. 다 지나간 일은 덮어두고 이번에 우리 엄마 성형수술은 좀 시켜주자. 응? 당신 돈으로 그 수술을 시켜준다고 해도 황당할 마당에 뭐? 우리 돈으로 해주자고? 난 싫은데 어떻게 하지? 뭐? 당신 지금 싫다고 한 거 맞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 성형수술비 안 해준다고? 남편은 제가 반대하는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많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되물어오더라고요. 평소 가족이라면 끔뻑 죽는 저희니 시댁 일에도 끔뻑 죽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었죠. 만약 시모가 건강 문제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흔쾌히 도와줬을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사람 목숨이 오가는 것인데 그런 일에 돈으로 치사하게 굴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로지 미용이 목적인 수술, 거기에다 저와 저희 집을 그렇게 무시하던 시모에게 전 동전 하나 보탤 생각이 없었습니다. 말이 좋아야 수술이지.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난 절대 그런 곳에 내 돈 보탤 생각 없거든? 당신 말대로 아까워서 싫어. 내가 어떻게 벌고 모은 돈인데 그 돈을 그딴 데다가 써? 그렇게 해주고 싶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드려. 내가 내 동생한테 그랬듯이 말이야. 그런데 내 동생은 내가 그렇게 갚지 말라고 해도 꼬박꼬박 갚던데 어머님은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겠네? 뭐 그것도 당신 사정이니까 알아서 해. 그것까진 나 역시 당신처럼 전혀 상관하지 않을 거니까. 당신 진짜 치사하게 이렇게 나올 거야? 먼저 치사하게 나왔던 게 누군데? 내가 그때 이런 일 있을 때 후회하지 말라고 하니까 절대 후회할 일 없다고 콧방귀까지 낀 사람이 당신이야. 그때 그 다짐처럼 스스로 알아서 해. 말문이 막힌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뒷모습을 보며 한참을 비웃어 주었네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이미 충분히 예상했던 터라 놀랍지도 않았죠. 너 내 수술비 못 해준다고 했다며? 네가 뭔데 그 돈을 해준다 만다 말을 더 해? 제가 먹이는요. 그 돈 주인이죠. 주인? 웃기고 있네. 들어보니까 너 혼자 모은 돈도 아니고 내 아들이랑 같이 모은 돈이라며? 그리고 시집와서 모은 돈은 다 가장 돈인 거 모르니? 네가 언제 얼마를 보탰는지는 몰라도 다 내 아들 돈이니 넌 상관하지 마. 난 내 아들 돈으로 수술할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평소에 저한테 그렇게 집안 자랑을 하더니 어떻게 된 집안이길래 그 돈도 없어서 자식 돈까지 탐내세요? 자랑하는 것만큼 대단하진 않은가 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나요? 네, 저는 시모가 친정을 무시하며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시모에게 돌려줬죠. 평소 무시하던 저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시모는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미친 것이 뭐가 어째? 내 아들 돈 내가 좀 쓰겠다는데 그게 뭐가 자식 돈을 탐내는 거야? 난 거저 준다는 돈 좀 받아 가겠다는 것뿐이야. 그리고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 당연한 도리라고. 그런데 네가 내 아들 돈을 못 쓰게 막아? 네가 나한테 이런 모욕감을 줘? 어디서 집도 가난해서 대학밖에 못 나온 것이 우리 집안을 무시해? 자식 돈 가져다 쓰는 것 자체가 탐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매번 대학밖에 하는데 그러는 어머님은 대학교 구경은 해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듣기론 어머님이 대조를 무시할 만큼 많이 배운 건 아니던데 왜 매번 그딴 식으로 말하는지 저로선 정말 이해가 안 돼서요. 교수님은 아버님이었고 박사는 어머님 아들인데 왜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무시하세요? 어머님이 이런 식이니까 저도 어머님을 무시하는 것뿐이에요. 오는 게 이따위인데 제가 대접까지 해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받을 만한 행동을 좀 하세요. 너 진짜 오늘 나한테 혼 좀 나볼래? 내가 네 무릎까지 꿇려놓고
눈물 콧물 다 빼놔야 그 입을 다물지?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저도 이제 이판사판이고 어머님 하나도 안 무서워요. 시모는 저의 도발에 손에 집히는 대로 던지기 시작했고 그 순간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동생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간 엄마가 저희 집 목도 챙겨온 것이었어요. 이런 꼴까지 보이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시모가 비열한 미소를 보이며 문을 확 열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 엄마에게 한바탕 쏟아부을 계획이었던 거죠. 넌 왜 이렇게 문을 안 열어? 어머, 사돈 와 계셨어요? 그런데 집안 꼴이 이게 뭐야? 혹시 사돈이 이러셨어요? 시모에게 인사를 건네며 들어오던 엄마는 엉망진창이 된 집과 시모의 손에 들린 휴지 하나를 보고 이미 상황 파악을 마친 듯 싸늘하게 식은 시모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시모는 이러한 엄마의 물음에 뭐가 그리 당당한지 있었던 일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네, 제가 했어요. 딸 교육을 아주 잘 시켰던데요, 사돈. 애가 얼마나 되바라지는지 아주 시어머니 말에 한마디도 안 주고 말대답하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딸이 괜히 말대답했을 리가 없을 텐데요. 사돈이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우리 애가 그렇게까지 했단 말입니까? 참나. 저요? 저 별거 안 했어요. 그냥 성형수술비 좀 내 아들 돈으로 쓰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내 아들 돈 내가 좀 쓰겠다는데 글쎄 이것이 뭐라고 한 줄이나 아세요? 그 돈은 내 아들 돈이 아니라 부부 돈이다. 그러니까 자기 목도 있다면서 제 의견에 반대를 하고 나서더라고요. 건방지게. 생각 같아선 한 대 올려붙이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진 할 순 없고 화는 나고 해서 물건 좀 던졌어요. 시모는 엄마의 표정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잔뜩 흥분한 채로 상황 설명을 하고 있었고 엄마의 표정은 걷잡을 수 없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도 화가 나는데 성형수술 때문에 돈을 내놓으라고 우기는 시모의 행동에 더욱 화가 난 듯 하더라고요. 평소 우리 집을 그렇게 무시하더니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무시할 주제도 못 되네요. 어떻게 다른 이유도 아니고 성형수술 따위 때문에 애들 사이에 이 불화를 만들어요? 어른이고 부모면 그답게 좀 행동하세요. 그리고 시어머니면 시어머니지 사돈이 뭔데 내 딸한테 이따위로 굴어요? 내가 이딴 꼴이나 보고 살라고 시집 보낸 줄 알아요? 그나마 말이 좀 통할 줄 알았더니 하긴 그 핏줄이 어디 가겠어? 내가 웬만하면 우리 아들 이혼남 만들기 싫어서 참고 데리고 살려고 그랬는데 사돈까지 이러는 거 보니까 도저히 급이 안 맞아서 못 참겠네요. 난 더는 저 딴에 내 며느리 자리에 두기 싫으니 온 김에 그 귀한 딸 데리고 가세요. 시모는 굉장히 큰 착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혼 이야기까지 꺼내며 저를 데리고 가라고 엄포를 놓으면 엄마가 무릎이라도 꿇고 빌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엄마는 그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착각인지 증명이라도 하듯 시모에게 싱긋 웃어주며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러려고 했는데 대신 말해줘서 고맙네요. 저도 이딴 급이 안 맞는 집안에서 내 딸 고생하면서 사는 꼴 보기 싫습니다.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나야 참고 살라고나 하지. 이 정도 인성밖에 안 되는 집이면 차마 참고 살란 말도 안 나오네요. 딸, 뭐해? 꼭 필요한 것만 챙겨서 가자. 여기서 저딴 사람이 하는 허튼 말 듣고 있을 필요 없어. 제 눈빛만 봐도 모든 걸 다 안다는 듯 엄마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해주고는 제 손을 잡고 나가시더라고요. 그 후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고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기대는 없었지만 막상 연락 한 통 없는 남편의 모습에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기에 더 냉정하게 이혼 준비를 할 수 있기도 했어요. 그렇게 친정에서 지내는데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미처 챙겨오지 못한 노트북이 떠오르더라고요. 집에서도 간단한 업무를 처리해야 했던 터라 없으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하는 수 없이 반차를 쏘고 집으로 갔고 그곳에서
두 눈이 썩을 것만 같은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네요. 현관 입구부터 심상치 않더군요. 아무렇게나 벗겨진 남편의 신발, 그리고 그것과 엉켜있는 여자 구두. 여기저기 늘어져 있는 맥주캔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니 안방이었죠. 침대엔 여러분이 예상하듯 남편놈과 상간녀가 있었고 술을 얼마나 마신 것인지 그 시간까지 술 냄새를 풍기며 정신없이 자고 있더군요. 얼마나 정신을 놓았는지 꽤 가까이가 사진을 찍는데도 전혀 모르고 자더라고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본 상간녀의 얼굴이 낯이 익었어요. 그 여자는 바로 남편의 연구소에서 함께 일하는 여자였죠. 심지어 젊은 여자도 아닌 남편보다 10살이나 많고 애까지 있는 유부녀였어요. 그 순간 정신이 더 맑아지더라고요. 증거를 더 찾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지러운 노트북을 챙겨 넣는 김에 남편의 노트북도 살펴봤고 남편의 차 블랙박스까지 다 살펴보았죠. 노트북에는 크게 자극적인 것이 없긴 했는데 블랙박스엔 전날의 대화까지 생생하게 다 남아있더라고요. 자기, 이번 땡땡 연구소 내 덕에 스카우트 제이 들어온 건 알지? 그럼 잘 알지. 그렇지 않아도 그 연구소로 옮기고 싶었는데 워낙 이직 기준이 높아서 포기했었거든. 그런데 자기 덕에 이렇게 좋은 제의도 받게 되고 고마워. 자기밖에 없다. 알면 잘해. 그런데 집에 진짜 와이프 없는 거 맞아? 같이 들어갔는데 돌아와 있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진짜 큰일인 거 알지? 나 오늘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나온 거라 자기 집 아니면 갈 데도 없다고. 걱정하지 마. 그 여자 그러고 간 거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돌아올 거야. 내가 가서 빌지 않는 이상 이혼이라고 보면 돼. 이혼? 그래서 자기는 이혼할 거야? 거의 이혼 쪽으로 기울긴 했는데 아직 고민 중. 집안도 그렇고 스펙도 그렇고 한참 부족하긴 한데 그런 만큼 단순해서 데리고 살기는 편했거든. 그런데 그놈의 친정이 문제야. 왜? 친정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그래? 그런 건 아닌데 앞으로 많이 도와달라고 할지 어떻게 알아? 하여튼 이번 기회에 그 콧대 확 눌러주고 데리고 더 살아보든 아니면 이혼 확 해버리고 자기랑 이렇게 마음껏 연애하면서 살든 고민해봐야지. 어쨌든 나는 계속 만나겠다는 뜻이네? 당연하지. 자기가 유부녀만 아니었으면 그딴 여자랑은 바로 이혼하고 자기랑 살았을 거야. 이렇게 고민도 안 하고 말이야. 정말? 그 말 진심이야? 당연히 진심이지. 가정에선 그따위로 굴던 남편놈은 사회에선 좋은 연구소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상황이었고 거기에는 10살이나 많고 애 딸린 상간녀의 조력이 있었더라고요. 모든 것을 확인하고 화도 나지 않았어요. 배신감? 그런 사치스러운 감정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저 어떻게 해야 저 두 연놈에게 제대로 복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고민 끝에 계획한 복수의 시작은 시모였습니다. 우선 시모에게 두 사람의 불륜 현장을 찍은 사진과 함께 상간녀가 어떤 여자인지 상세히 설명해 문자로 보냈어요. 문자를 보낸 지 5분도 되지 않아 잔뜩 흥분한 시모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게 다 뭐니? 내 아들이랑 같이 있는 이 여자 유부녀란 말이 사실이야? 네, 같은 연구소에서 일하는 여자예요. 10살 많고 애도 있는 유부녀예요. 보니까 남편이 저 늙은 여우한테 완전히 홀린 것 같은데 상대가 상대인 만큼 어머님도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알려드렸어요. 어머님이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저런 여자한테 뺏겨선 안 되잖아요. 네가 오랜만에 맞는 말을 다 하는구나. 내가 어떻게 키운 내 아들인데 감히 저딴 물건이 넘봐? 내가 가만둘 줄 알아? 그러니까요. 남편이랑 같은 연구실에 있는 여자니까 찾아가면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찾아가서 본때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일은 미루면 미룰수록 골치 아프다고요. 혹시나 저러다 임신이라도 하면 저야 이혼하면 그만이지만 어머님은 꼼짝없이 아들 뺏기는 건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뭐, 임신? 당연히 그건 안 되고 말고. 일단 알겠다. 끊어. 조금 긁어줬을 뿐인데 시모는 예상대로 눈이 확 돌아버려선 남편의 연구소로 찾아갔고 전 그런 상황을 구경하기 위해 연구소로 향했죠. 연구소에 도착하니 시모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모를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시모의 난동으로 스카우트는커녕 연구소에서도 잘리게 생겼으니 애가 탔겠죠. 이 미친 거사! 유부녀의 애까지 딸린 주제에 감히 내 아들한테 꼬리를 쳐?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감히 너 따위가 그 더러운 몸을 누구한테 들이밀어? 이거 좀 놓고 말하세요. 아프다고요. 자기야, 자기 엄마 좀 어떻게 해봐. 자기? 이게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누가 누구 보고 자기래? 너 오늘 내가 무릎 꿇고 싹싹 빌 때까지 괴롭혀 줄 테니까 각오해. 아이씨, 진짜 이 아줌마가 미쳤나? 아줌마 아들이 먼저 나 꼬셨거든요. 이것저것 도와달라고 들러붙은 게 누군데 나한테 이래요. 그렇게 사람 잡고 싶으면 아줌마 아들이나 잡아요. 내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너 따위 것한테 도움을 구해. 거짓말을 해도 말이 되는 거짓말을 해야지. 자기, 계속 보고만 있을 거야? 얼른 안 도와줘? 상간녀는 고함을 질러댔고 그제야 남편은 정신이 돌아온 것인지 황급히 시모를 떼어내더라고요. 엄마, 이거 좀 놓고 이야기해. 여기 내가 일하는 곳이야. 엄마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몰라서 물어? 지금 엄마 때문에 나 진짜 곤란해졌다고.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주변 좀 돌아봐. 사람들이 다 구경하러 와 있는 것 좀 보라고. 남편은 시모를 떼어내며 화를 냈고 시모 역시 그제야 주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듯 헛기침을 하며 옷 매무새를 가다듬더라고요. 그러면 뭐 하나요? 이미 온 연구소 사람들이 다 구경하러 몰려온 상황이었는데요. 전 재미있는 구경을 하고 연구소 밖으로 나왔고 조금 기다리니 남편에게 쫓겨난 시모도 혼자 걸어 나오더라고요. 그리곤 저에게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예, 우리 아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니? 내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사람 많은 데서 나한테 화를 내는 것도 모자라 그렇게 치욕스럽게 쫓아낼 수가 있어? 그까진 여자가 뭐라고? 여자가 엄마보다 중요할 순 없는 거잖니? 여자가 중요해서 그랬겠어요? 어머님은 잘 몰랐나 본데 그 여자가 어머님 아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연구소에 들어가는 걸 도와줘서 그런 거라고요. 뭐? 너 왜 그걸 지금에서야 말하는 거야? 진작 말해줬으면 내가 이렇게까진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 안 했죠. 그런 사실까지 다 알려주면 어머님이 이렇게 난동을 피우기는커녕 잘했다고 칭찬해줬을지 누가 알아요? 그렇게 되면 제 계획과는 달리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이 원하는 바를 다 이뤘을 텐데 제가 그 꼴을 어떻게 봐요? 뭐라고? 그러니까 네 말은 네 계획에 날 이용이라도 했단 이 말이야? 네, 맞아요. 어쨌든 감사해요. 덕분에 손 안 대고 코 풀었네요. 그러면 부디 건강하세요. 그렇게 바라던 성형수술도 꼭 받으시고요. 자기 손으로 아들의 중요한 기회를 날려버린 것을 안 시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고 전 그런 시모를 뒤로하고 돌아왔네요. 이렇게 통쾌한 마음으로 시작한 복수는 이혼을 통해 더욱 통쾌해졌어요. 결혼 생활 동안 당한 것들도 문자로 다 남아있었고 가정에도 충실하게 임했기에 재산 분할 및 위자료까지 잘 받을 수 있었거든요. 물론 시모와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냈고요. 금융치료 말로만 들어봤는데 정말 그만한 치료가 또 없더라고요. 전 남편은 스카우트가 무산된 건 물론이고 잘 다니고 있던 연구소까지 상간녀와 나란히 잘렸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싱겁게 복수가 끝났냐고요? 그럴 리가요. 제 가정을 망쳐버린 상간녀의 가정은 아직 멀쩡하잖아요?
수소문을 해 상간녀의 남편을 만나 모든 사실을 알렸죠. 그 덕에 이혼당하게 된 상간녀는 곧 찾아오더라고요. 너 진짜 미쳤어? 네가 뭔데 내 남편을 만나서 그딴 것까지 말해? 양심이 없는 것인지 정신이 나가버린 것인지도 구분이 되지 않더라고요. 감히 불륜녀 주제에 저리도 큰 소리를 치는 그 낯짝에 할 수 있는 모든 건 뭐든 다 하겠다 싶은 심정이었어요. 미친 건 너지. 그렇게 가정이 소중했으면 그딴 짓을 왜 해? 잘못은 본인이 다 해놓고 이렇게 날 찾아와서 따지는 게 미친 짓이야. 알아? 네 가정은 원래 다 깨진 가정이었고 내 가정은 완벽했다고. 그런데 네가 뭔데 내 완벽했던 가정을 산산조각 내? 너 때문에 내 인생은 다 망해버렸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미 깨진 가정의 남자랑 바람 피우면 불륜이 아닌 게 돼? 그리고 완벽한 가정 좋아하시네. 네가 내 남편이랑 그딴 짓 한 순간부터 완벽한 가정 따윈 물 건너간 거였어. 네 가정 네가 깨놓고 누굴 찾아와서 큰 소리야? 아직 매운맛 덜 봤지? 내가 너 앞으로 한평생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줘? 네가 어디서 뭘 하든 어떤 사람을 또다시 만나 가정을 꾸리든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불륜녀 상간녀라고 고함 한번 질러줘야 정신 차릴 거야? 이 미친 게, 너 그러기만 해봐. 나라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가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 가만히 안 둘 거라고. 마음대로 해. 누가 더 손해인지 한번 두고 보면 알겠네. 그때는 화가 머리끝까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더 이상 필터를 거칠 정신도 없었네요. 끝까지 강하게 나오던 상간녀는 핏대까지 세우며 악소리를 내고 고함을 질러댔지만 결국 제 손에 질질 끌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그렇게 이혼을 당했고 전 남편은 상간남 소송까지 걸려 그간 모은 돈은 물론이고 가지고 있던 집까지 처분하여 상황을 간신히 정리했다고 하더군요. 말 그대로 빈털터리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전 시부는 다른 것도 아닌 유부녀와 바람났다는 사실이 용납이 안 된다며 저에게 연락이 와 몇 번이나 사실을 확인하시더군요. 하지만 대답은 같았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전 시부는 한 푼도 없는 전 남편을 쫓아내버렸다고 합니다. 전 시모는 그런 시부를 설득하다 같이 쫓겨났다고 하고요. 오갈 데가 없어진 두 사람은 다른 곳도 아닌 저희 친정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뻔뻔하게도 말이에요. 찾아와서 한다는 말은 더욱 뻔뻔했어요. 아가, 그동안 미안했다. 너한테 너무 큰 잘못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큰 벌을 받고 있어. 죽고 배고픈데 주중에 돈은 하나도 없고 오갈 데 없단다. 그래서 뭐요? 어쩌라고요? 시모는 무미건조한 대답에 전 남편의 옆구리를 급하게 쿡쿡 찌르더라고요. 전 남편은 전 시모의 사인을 받고서야 입을 떼기 시작했죠.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지켜주고 싶다고 했던 내가 당신한테 그런 짓까지 해선 안 되는 거였는데 그땐 정말 내가 미쳤었나 봐. 이렇게 집에서도 쫓겨나고 일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나서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나 스스로도 너무 한심한데 나 진짜 당신밖에 없어. 아직까지도 당신에 대한 마음도 진심이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좀 용서하고 받아줘. 왜? 그렇게 무시하더니 정작 가진 게 없어지고 나니 내가 필요해? 있을 때 잘하란 말이 괜히 있는 줄 알아? 한결같을 순 없었어도 믿음은 저버리지 말았어야지. 내 마음은 산산조각 내놓고 이제 와서 진심이라고? 나밖에 없다고? 당신 같으면 그런 당신을 다시 믿고 용서할 수 있겠어? 구구절절한 설득도 소용없을 것 같아지자 전 시모가 나서 불쌍한 척을 하며 애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가, 그러지 말고 우리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너도 봤다시피 얘가 한순간에 실수한 건 내가 두 번 다신 그런 짓 못하게 홍군형을 내줬고 우리가 이때껏 말과 행동으로 너한테 상처 줬던 건 앞으로 살면서 다 갚으마. 지금 우리 모양새 때문에
우리가 너한테 빌붙으러 왔다고 오해할 만한 상황인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런 마음으로 널 찾아온 건 아니야. 우리도 이런 꼴로 널 찾아오고 싶진 않았어. 좀 더 제대로 된 모습으로 당당하게 와서 용서를 구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여의찮아서 이 꼴로 오긴 올 수밖에 없었다. 우린 다른 것보다 네 용서를 가장 바라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 좀 용서해주고 다시 내 아들하고 좀 살아주면 안 될까? 청산 유수가 따로 없더라고요. 거짓골을 해서는 믿을 수 없는 말을 어찌나 그럴듯하게 하는지. 참 그것도 능력이다 싶더라고요. 본인 스스로도 말 한 번 잘했다 싶었는지 그 와중에도 뿌듯한 얼굴을 숨기지 못하더군요. 이런 전시모를 향해 헛웃음을 지어 보였고 그 사이 엄마가 나서 전시모의 입을 막았죠. 아유, 그랬어요?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요. 역시 사도는 말이 좀 통하시네요. 사도는 저랑 제 아들 마음 잘 아시겠죠? 그럼요. 정 사정이 그러면 딸아이 설득해서 기다리라고 할 테니 모양새가 볼만해지면 찾아와서 다시 비세요. 엄마가 말을 걸 때까지만 해도 희망에 가득 찼던 전시모의 얼굴이 한 방에 보기 좋게 일그러지더라고요. 얼마나 당황한 것인지 말까지 더듬기 시작했죠. 뭐라고요? 그쪽이 그랬잖아요. 좀 더 제대로 된 모습으로 당당하게 와서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고. 기회를 줄 테니 좀 더 제대로 된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취업도 다시 하고 통장도 좀 두둑하게 만들어서 찾아와서 빌면 우리 딸 마음이 조금 풀릴지 누가 알아요? 지금 그 꼴은 좀 누가 봐도 쫄딱 망하게 돼서 빈대붙으러 온 꼴이지 않을까요? 태연한 얼굴로 시모의 전곡을 찔러가며 약 올리는 엄마를 보는데 정말이지 내 편이라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엄마의 뜻대로 시모는 팔짝팔짝 날뛰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빈대? 감히 지금 누구 보고 빈대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습이 아무리 꼴사나워졌다고 해도 그딴 경박한 단어를 우리 모자한테 붙이는 건 예의가 아니죠. 사돈 같은 소리 한다. 내 딸이 당신하고 당신 아들한테 소송까지 해서 이혼한 지가 언젠데 사돈은 무슨 사돈이야?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서 예의 따지는 거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 안 해? 하긴 그 정도 뻔뻔함도 없었으면 감히 여기 와서 낯짝 들이밀 생각도 못했겠지. 뭐야? 이 여자가 상황이 급해서 사람 대접도 해주려고 했더니 감히 이딴 식으로 날 무시해? 우리가 지금 꼴이 이렇다고 언제까지 꼴이 이럴 것 같아? 우리 아들 박사야, 박사. 그런 내 아들이 언제까지 백수일 것 같냐고. 다시 잘 나가면 네 딸 따윈 한 트럭으로 가져다 줘도 눈길도 안 준다 이거야. 그렇게 되기 전에 기회 좀 주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물건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 뻔뻔? 빈대? 우리도 네 딸 같은 거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박사 아들 다시 잘 나가게 되면 찾아와서 큰 소리 치라고. 집도 절도 없이 거짓골로 와서 그딴 말 해봤자 아무 소용없으니까 말이야. 계속 여기서 이렇게 소란 일으키잖아? 그러면 귀하디 귀한 박사 아들 경찰서 구경도 하게 될 거야. 그쪽이랑 나란히 손 붙잡고 말이야. 이 여편 내가 진짜 보자 하니까. 전시모는 말버릇만큼이나 손버릇 역시 좋지 않았고 엄마를 향해 손을 뻗어오더라고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아빠는 전시모의 양팔을 잡았고 그대로 끌어다 문 밖으로 내쫓았네요. 그리곤 전 남편 역시 아빠에게 멱살이 잡힌 채 끌려 나갔고요. 이혼을 하기 전 전시모가 난동을 부려 엄마 손을 잡고 집을 나와야 했던 그 수모를 엄마는 제대로 갚아준 것이었죠. 그 후 모자의 꼴은 더 불쌍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우리 박사 아들 타령을 하며 사람들을 한껏 무시하고 다녔던 터라 전시모의 친정이나 친인척들도 그들의 연락을 무시한다고 하더군요.
그 덕에 전 남편과 전 시모는 작은 원룸에서 월세살이를 하며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었네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던 전 남편은 그저 지 엄마에게 살려달라는 말이나 해대고 전 시모는 그런 전 남편 때문에 몸져 누웠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들에게 잘 어울리는 결말 아닌가요? 박사 아들이 뭐 크게 대단한 것처럼 사람 깔보고 남들을 업신여기던 전 시모는 갱생 의지도 없이 징징거리는 전 남편 때문에 병이 났다는 게요. 절대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할 리 없다고 큰 소리치던 전 남편은 그 작은 방에서 시모 얼굴만 보고 살아야 하는 그 꼴도 그렇고요. 그에 비해 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생겨 회사를 더 큰 곳으로 옮겼고 친정도 좀 더 좋은 집으로 옮겨드렸어요. 지금은 그곳에서 함께 지내고 있네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동생의 결혼 소식인데요. 다가오는 봄에 결혼을 할 예정이에요. 며칠 전 동생이 백화점 상품권을 건네며 결혼식에 입을 좋은 옷 한 벌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진 동생의 말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언니, 내가 이렇게 잘 클 수 있었던 건 다 언니 덕분이야. 언니가 앞에서 잘 끌어주고 힘들 땐 뒤에서 잘 밀어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언니 덕분에 나 진짜 좋은 사람으로 잘 자랐고 그 덕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랑 결혼까지 다 하게 됐어. 고마워, 언니. 나한테 언니는 진짜 부모님 같은 사람인 거 잘 알지? 앞으로 내가 잘할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뭘 얼마나 해줬다고 그래. 네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다 잘 된 거지. 그런 말 하지도 마. 나 언니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열심히 살지도 않았을 거야. 언니가 열심히 살면 뭐든 다 이룰 수 있다는 거 보여줬으니까 나도 열심히 했고 힘이 들 때마다 난 괜찮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언니가 도와줘서 뭐든 다 해낼 수 있었어. 고마워, 언니. 사랑해. 동생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가끔은 동생을 챙겨주는 게 힘이 들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생이 이렇게 말해주니 그간의 고생이 싹 날아가는 기분이 들며 벅차오르더군요. 이렇듯 동생도 다 잘 풀렸고 저 역시 요즘 연애를 하고 있답니다. 아직은 결혼 생각까진 없지만 참 좋은 사람이라 꽤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좋은 사람이라 자부하는 제 남자친구는 회사에서 만난 사람으로 걱정도 많고 겁도 많은 저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준 사람이에요. 다시는 결혼 생각이 없다고 단정지었었는데 그 생각을 아주 조금씩 바꾸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유롭게 제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도 하는 이 순간들이 참 행복한 요즘이네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